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주가를 쫓아가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일 장중에는 삼성전자가 1%만 움직여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SK 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이는지, 코스피는 버티는지, 미국 기술주는 어땠는지 계속 보게 되죠. 그런데 주말에는 호가창이 멈춰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삼성전자 하나만 흔들린 건지, 아니면 반도체 전체의 분위기가 바뀐 건지, AI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와 전력, 소재와 금융까지 퍼질 수 있는 흐름인지, 이런 걸 차분하게 정리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주말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좋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헷갈리고요.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먼저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다시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더 쓴다고 하면 반도체에는 좋은 이야기 같은데 막상 주가는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만 계속 들여다보면 오히려 중요한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건 삼성전자 한 종목의 하루 등락만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퍼지고 있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TSMC가 주목받았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실제로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당연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HBM이었습니다. GPU 성능을 제대로 끌어올리려면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고 삼성전자도 HBM에서 얼마나 따라오느냐를 놓고 시장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커지면 돈은 HBM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면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공정이 복잡해지면 장비와 소재가 필요하고 후공정과 패키징도 중요해집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큰 산업 사이클이 살아나면 거래 대금이 늘고 기업 투자도 늘고 그 흐름이 증권과 금융 쪽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에 오르나요? 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돈이 지금 어디까지 퍼지고 있나요? 대장주에서 끝나는 흐름인가요? 아니면 장비와 전력, 소재와 금융까지 번지는 흐름인가요? 삼성전자는 그 돈의 길목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다음 돈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돈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봐야 삼성전자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왜 항상 대장주부터 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면 돈은 가장 먼저 누가 봐도 확실한 기업으로 몰립니다. AI에서는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니까 시장은 가장 먼저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TSMC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핵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가 커진다. 그럼 GPU가 필요하다. 그럼 엔비디아다. 이렇게 단순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주가를 빠르게 밀어올립니다. 그런데 산업이 조금 더 진행되면 시장은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GPU만 있으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나? 여기서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GPU가 아무리 많아도 메모리가 부족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서버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도체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장비와 소재가 필요하고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기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장세는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는 대장주입니다.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시장이 바로 아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2단계로 가면 돈은 대장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메모리, 기업용
SSD, 장비, 후공정, 전력기기, 냉각, 소재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시장은 더 냉정해집니다. 이름만 AI 관련주인 기업과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을 구분합니다. 주말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 순서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맞히려고만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돈이 어느 구간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정리해두면 다음 주 장을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대장주만 본 건지 아니면 후속 섹터까지 같이 보기 시작한 건지 이걸 정리해놓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분명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AI 장세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은 꽤 복잡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강하게 평가받았고 엔비디아와 TSMC가 글로벌 AI 반도체의 중심처럼 움직이다 보니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AI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삼성전자는 생각만큼 못 가는 거지? 삼성전자도 반도체 기업인데 왜 시장이 늦게 보는 거지? HBM에서 늦었다는 말 하나로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게 맞나? 이런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로만 설명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디램이 있고, 낸드가 있고, 기업용 SSD가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 모바일과 전장까지 연결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삼성전자가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가능성만으로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서버용 메모리 수요를 얼마나 가져오는지, 기업용 SSD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고부가 메모리 비중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잡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돈이 GPU에서 멈추지 않고 메모리와 저장 장치,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 구간이 온다면 삼성전자를 다시 볼 이유는 분명히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한 제품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속에서 여러 길목에 걸쳐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HBM이 늦었다만 반복하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보면 서버용 디램과 기업용 SSD도 중요하고 저장 장치도 중요하며 공급망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이쪽까지 시선을 넓히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돈이 실제로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모리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당연히 메모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GPU 옆에 붙는 HBM이 가장 화려하게 보이지만 서버 전체에는 다양한 디램이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메모리 용량도 계속 중요해집니다.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이 봐야 합니다. 두 회사는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한국 반도체 수급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시장의 신뢰를 받았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용 SSD입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SSD를 그냥 저장 장치로만 봤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속도를 받쳐주는 핵심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영역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와 후공정입니다.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단순히 웨이퍼를 많이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정은 더 복잡해지고 패키징은 더 중요해지고 검사와 테스트 장비의 역할도 커집니다. AI 칩은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후공정과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 대형주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부품과 테스트 기업까지 같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씁니다. 서버를 많이 깔면 깔수록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변압기, 전력기기, 전선, 냉각 시스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세가 데이터 센터 장세로 넓어질 때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큰 산업 사이클이 살아날 때는 금융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설비를 늘리고 수출이 좋아지고 시장 거래 대금이 살아나면 증권과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처럼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시장 전체로 돈이 번지는 구간에서는 금융주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확산입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 하나로 보였던 AI가 시간이 지나면서 메모리와 SSD, 장비와 전력, 소재와 금융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이 퍼진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테마가 커지면 시장에는 항상 비슷한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는 이름이 붙으면 처음에는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인지,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인지, 고객사가 확실한 기업인지, 투자 계획이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붙어 있는 기업인지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테마를 쫓기보다 산업의 순서를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바로 종목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먼저 GPU가 필요하고, 그 다음 메모리가 필요하고,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장비와 후공정이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이 따라오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확장 속에서 어떤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제품이 실제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외국인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대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숫자로 확인됩니다.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삼성전자 주가만 복귀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움직였는지, 전력 인프라가 이어졌는지, 소재와 후공정까지 돈이 퍼졌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의 한 축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안에서 워낙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코스피가 움직이고 SK하이닉스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반도체에서 시작한 돈이 장비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로 번지고 금융과 자동차, 플랫폼까지 조금씩 확산될 때 시장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볼 때도 지수 올랐네, 지수 빠졌네로 끝내면 안 됩니다. 무엇이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시장 전반으로 돈이 퍼진 건지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배영주를 계속 사는지, 개인 자금이 단기 테마만 쫓는지, 아니면 산업 전체로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AI 반도체 돈이 대형주에서 장비와 전력, 소재까지 퍼진다면 그건 시장이 단순한 하루 반등이 아니라 산업 확산을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움직이고 후속주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는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뒤에 연결된 돈의 길을 봐야 합니다. 돈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봐야 삼성전자 주가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빠질 때도 우리는 자꾸 삼성전자 안에서만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내부 이슈는 중요합니다. 실적, HBM,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재고, 외국인 수급 모두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글이 AI 투자를 늘려도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요. 엔비디아가 흔들려도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문제가 커져도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가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미국 기술주 분위기가 바뀌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흔들립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한국 안에만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뒤에 붙어있는 산업을 보면 왜 시장이 다시 이 기업을 볼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면 장비와 소재, 후공정이 따라오고요.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꺼번에 보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주가 차트가 아니라 돈의 길목에 서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흐름을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부가 메모리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는지, 기업용 SSD와 서버 D램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에서 고객을 확보하는지, 외국인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그림은 방향을 보여주고 숫자는 그 방향이 진짜인지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투자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당장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음 주를 준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AI 반도체, 돈의 출발점을 봐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GPU에서 HBM으로, HBM에서 서버용 D램과 SSD로, 그 다음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시장이 대장주만 보는지 아니면 후속 섹터까지 같이 보는지 봐야 합니다. 대장주만 움직이면 짧을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확산되면 흐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그 흐름 속에서 실제 숫자를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가 커진다는 큰 이야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는 건 그 이야기가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 수급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다음 주를 보면 단기 등락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다음 돈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도는 엔비디아와 HBM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로 가고, 장비와 후공정으로 가고, 전력 인프라와 소재, 금융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이제 한 종목의 주가만 볼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산업을 지나가고 있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시장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살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은 섭지 않도록 구분했고요. 적정가도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적과 조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현대차와 기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전장, 배터리, 로봇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한 종목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8개 기업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대장주에서 후속주로 돈이 퍼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이익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요. 매출이 늘어도 고부가 메모리나 첨단 파운드리에서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장이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는 AI 투자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하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로봇 사업이 성장축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이자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주주 환원까지 봐야 하고, 제약 및 바이오는 생산 능력과 신규 수주, 임상과 허가 진행 상황을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걱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하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과 기관 자금, 거래 대금, 섹터 확산 여부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돌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이미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과열 구간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과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하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 시장 수급과 내 계좌의 비중을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계획을 확인해야 할지를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를 쫓기보다 흐름을 정리하기 좋은 날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실 때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 돈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와 TSMC, HBM이 중심이었지만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와 소재까지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강해질수록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질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확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돈의 흐름을 실제 숫자로 가져오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 변화를 인정하는지,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돈이 다른 섹터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주말 동안 이 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다음 주 장을 볼 때 단기 등락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주가만으로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길목에서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차분하게 확인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